최근 부산은 2030 세대의 극심한 유출로 인해 8개 광역시 중 최초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25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0만 명이 넘어 통계 집계 이래 최다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느끼는 부산의 온도차가 왜 이렇게 심한지 3박 4일 동안 9,000원 게스트하우스부터 15,000원 모텔, 그리고 5성급 호텔까지 머물며 부산 곳곳을 여행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저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1151 무궁화호를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부산을 갈 때는 보통 KTX를 이용하지만 마지막 날 5성급 호텔을 예약했기 때문에 돈도 아끼고 여유도 느낄 겸 반값인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5시간 30분을 달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유명 피자 맛집인 이재모 피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홀 식사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후기를 보면 이재모 피자를 맛집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후기가 많은데요. 한국인이 만든 피자가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부산에서의 첫 번째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부산역에서 1001번 버스를 탔는데요. 우리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으로 쉽게 대중교통 루트를 찾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구글 맵을 100% 활용할 수 없어 교통편 찾기가 다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부산 걷는 여행에서 둘러볼 첫 번째 여행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찜질방인 센텀 스파랜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 시티점에 위치한 이 찜질방은 부산에 여행을 온 외국인이 꼭 들린다는 명소인데요. 우리에게는 찜질방이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문화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25년 스파랜드 방문 외국인 비중은 약 50%이며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손님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찜질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마련돼 있더군요. 안쪽에는 양머리 만드는 법도 영어로 써있네요. 그런데 한국인인 저도 찜질방 규모가 워낙 커서 여기는 살면서 한 번쯤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스파랜드 입장료는 네이버 예약 성인 기준 4시간에 약 2만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찜질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다 떨어졌는데요. 저는 백화점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가 있는 부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역은 전국 이용객 수 3위에 오를 정도로 여행객이 많은 역인데요. 그래서 역 주변 도보 5분 거리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하기 좋은 숙박시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첫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숙소 예약 과정에서 1박당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 것 치고는 숙소 가격이 9,000원으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그럼 9,000원짜리 숙소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숙박할 도미토리에는 2층 침대 3개가 있었습니다.
시설은 오래돼 보였지만 상태가 너무 깔끔해서 적어도 2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기장판도 작동이 잘 되네요. 화장실과 샤워실도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층 공용 공간을 구경해 볼까요? 공용 공간 역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 시설도 잘 갖춰져 있네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과 보드게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부루마블로 친척 형들과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니 참 반갑네요. 벽면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녁으로 점심에 먹고 남은 이재모 피자를 먹었는데요. 콜라를 사러 밖으로 나갔는데 편의점도 1분 거리에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시 도미토리로 올라갔는데요. 이날은 저 포함 3명이 숙박을 했고 외국인은 일본분 1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틀고 꿀잠을 잤습니다. 부산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9,000원에 예약한 숙소지만 조식도 무료로 나오는데요. 계란이 없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이 가격에 조식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군요. 조식을 먹은 후에는 짐 보관 서비스가 있어 짐을 맡기고 오늘 둘러볼 여행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부산역 버스 정류장에서 27번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날 둘러볼 부산 여행지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시작해 광안리의 밀락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1.4km의 갈매길 2-2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지금 둘러보고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포함해 걷는 모든 구간에서 부산 앞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걷기 코스인데요. 내국인에게는 유명한 여행지이지만 과연 부산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도 이곳을 걸으러 올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동해로 가야 이런 멋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갈매길을 걷고 나서부터는 부산도 훌륭한 바다 트레킹 코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내국인이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서는 외국인을 종종 마주칠 수 있었지만 이기대 해안산책로에서는 외국인 여행객 4명 정도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있는 멋있는 트레킹 코스만큼 갈매길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곳도 널리 알려져 부산을 찾는 외국인도 꼭 걸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약 5시간 동안 갈매길 걷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짐을 찾으러 부산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갈매길을 걸으며 광안리역 근처에 있는 아남이라는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미쉐린 빕구르망에 선정된 곳인데 1인 10,000원으로 가격도 적당하고 맛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렇게 부산역으로 돌아와 짐을 찾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버스가 아닌 노포 방면으로 가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25분을 달려 부산 동래구 온천장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 마을인 동래온천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행 첫째 날 체험했던 센텀 스파랜드가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았다면 동래온천은 내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목욕탕으로 유명한 허심청에 방문해 봤습니다. 목욕탕은 촬영이 불가능해서 AI 영상으로 내부를 거의 비슷하게 재구성해 봤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진짜 목욕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3,000명이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니 정말 대박이죠? 실제 허심청에 방문했을 당시와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국인이 온천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욕탕 안에서 서양 외국인 관광객 6분 정도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도심과는 거리가 좀 있는 동래구까지 외국인이 온천을 즐기러 오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참고로 허심청 입용료는 주중 성인 기준 15,000원인데요. 4,000원을 추가로 내면 찜질방도 체험할 수 있어서 구경해봤는데 찜질방은 센텀 스파랜드가 훨씬 좋더군요. 허심청은 농심이 운영하는 온천이라 안쪽에 신라면을 팔고 있어서 저녁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허심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온천장 버스 정류장에서 80번 버스를 타고 숙소가 있는 범래골역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동백패스로 갈게요. 많은 지역 중에서 범래골역으로 온 이유는 이곳에 15,000원짜리 모텔이 있어서인데요. 여러 명이 자는 게스트하우스도 9,000원에 잤는데 혼자 자는 모텔이 1박에 15,000원이라 궁금해서 예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 입실 시간이 저녁 11시였습니다. 그래도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만족을 하며 남은 2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산에서 제일 번화한 도심인 서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곳은 서면 젊음의 거리인데요. 주변에 만취길이라는 골목이 있을 정도로 술집 등 유흥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해서 마치 도쿄 신주쿠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이곳에는 외국인은 거의 없고 젊은 내국인만 많이 있더군요. 그래도 안쪽 골목에는 빛축제 거리도 있어서 남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면으로는 배가 안 차서 햄버거도 하나 먹었습니다. 서면을 구경하다 보니 11시가 다 돼서 다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영어 안내도 잘 돼 있네요. 체크인을 하고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갑니다. 11시 입실이라 해도 1박에 15,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첫인상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니 유독 이 숙소가 저렴한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낡은 곳과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냉장고에 물이 없어 문의를 해봤는데 일회용품 제한으로 인해 정수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시더군요. 그래도 청소 부분만 제외를 하면 TV도 크고 침대가 편해서 하룻밤을 보내기는 좋았습니다.
역시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게 부산에서의 둘째 날 여행을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상태는 안 좋았지만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깨고 아주 푹 잤네요. 게스트하우스와 다르게 조식은 없어서 셋째 날 첫 번째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범내골역 근처에서 돼지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다시 부산 1호선을 이용해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범내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15분을 달려 명륜역에 도착했습니다. 명륜역은 어제 온천을 즐겼던 온천장역 바로 전역인데요. 저는 역 근처에 있는 명륜역 입구 정류장에서 동네 1-1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부산 여행 셋째 날 둘러볼 여행지는 금강공원입니다. 금강공원은 동네 온천과 가까운 곳에 있어 1970년대 부모님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이곳에 아직 그 당시 개통한 금강공원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어 이걸 타고 금강공원을 둘러봤습니다. 개통된 지 60년이 된 케이블카를 타고 부산 시내를 둘러보니 추억여행을 하는 기분이라 참 좋더군요. 참고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금정산 중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는 케이블카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전망대,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절인 효정암, 26년 3월 3일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금정산성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둘러본 부산 여행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금강공원은 워낙 부산 토박이 분들만 알고 있는 곳이라 이곳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마주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4시간 동안 금강공원 및 금정산성 구경을 마치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금성동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으로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네이버 리뷰를 쓰니 서비스로 군만두를 주셨는데 이게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금성동 주민센터 정류장에서 다시 203번 버스를 타고 온천장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차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명한 부산의 명소인 해운대로 이동합니다. 부산역과 서면 도심에는 저렴하게 숙박을 하기 좋은 비즈니스 호텔이나 모텔이 많았다면 해운대에는 5성급 고급 호텔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3일 동안 저렴한 숙소를 위주로 체험해봤으니 마지막 날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해운대 주변의 다양한 5성급 호텔 중에서도 해운대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LCT에 위치한 롯데호텔의 최상위 브랜드인 시그니엘 부산을 예약했습니다. LCT는 3개의 초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마철루 단지인데요.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 타워를 기준으로 양옆에 85층짜리 주거동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시그니엘 부산은 랜드마크 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호텔 안으로 들어서니 입구부터 럭셔리함이 한가득 느껴지는데요.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서울이 평일 기준 50만원이라 부산도 비쌀 줄 알았는데 그의 반값인 26만원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체크인을 하고 먼저 객실을 구경해 볼까요? 역시 5성급 호텔답게 리셉션에서 객실 안내까지 직원분이 동행하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개 다 들어오면 암막 커튼, 실 커튼 동시 조작 가능하시고요.
설명이 끝나고 웰컴 드링크를 가져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객실 등급을 올려주셔서 저는 프리미어 더블 오션뷰 객실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요. 오션뷰 객실답게 커튼이 열리면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개방감 있는 풍경이 참 좋죠. 커튼은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침대는 3명이서 자도 충분할 정도로 넓었는데요. 혼자서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좀 과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건 베개를 취향에 맞는 걸로 써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실 베개를 요청드려 봤는데요. 주문 5분이 지나니 진짜 한실 베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침대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깔끔하니 참 좋았습니다. 가운과 슬리퍼를 포함한 비품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마실 것들이 가득했지만 비싸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용 메뉴판도 있었는데요. 숙박요금은 생각보다 저렴했지만 룸서비스 가격은 역시 살벌하더군요. 그럼 객실 구경을 마쳤으니 호텔 내 부대 시설을 구경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부산 시그니엘은 해운대를 마주하고 있어서 객실 이외의 야외 공간으로 나가면 산책을 하며 해운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셉션 옆쪽 1층에는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풍경이죠. 옆에는 빵도 팔고 있네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음 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6층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헬스장을 구경해 볼까요? 헬스장에는 태어나서 처음 사용해보는 신기한 운동기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부 전자화가 돼 있어서 근력 운동을 할 때도 횟수와 강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이 머신들은 이탈리아의 테크노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르티스라는 최고급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머신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대박이죠? 참고로 헬스장 옆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도 있는데요. 이 공간을 둘러보면서 정말 호텔 안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수영장을 구경해 볼까요? 안쪽에는 총 3개 레인으로 된 수영장이 있네요. 이곳도 인테리어가 참 고급스럽습니다. 수영복은 빌려주지 않고 별도로 챙겨와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시그니엘 부산의 하이라이트는 실내가 아닌 야외 수영장입니다. 밖으로 나가자 객실에서 보였던 해운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인피니티 풀이 등장했습니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와 모텔에서 숙박을 하다 이런 럭셔리한 곳에 와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온수도 따뜻해서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수영장에서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LCT 마철루 단지의 장엄한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떨어져가는 과정도 너무 낭만적이죠? 혼자서 26만 원은 비싸긴 하지만 여러 명이서 온다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수영장이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앞바다의 야경까지 본 후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8층 라운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에 오면 이렇게 다과와 와인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와인과 즐기기 좋은 주전부리와 음료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녁을 안 먹어서 혼자 3접시는 먹은 것 같네요. 라운지는 모두 통창으로 돼 있어서 해운대의 야경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기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녁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도 라운지를 오픈하는데요. 낮 시간에 오면 와인은 없지만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를 먹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라운지에서 과자와 와인은 많이 먹었지만 밥이 없어서 생각보다 배가 찬 느낌이 덜 들었는데요. 룸서비스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돼서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사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먹는 편의점 음식, 맛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게 시그니엘 부산 구경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3일차 부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는 호텔 5층에 있는 더 뷰라는 공간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투숙객 성인 기준 가격이 58,000원이라 또 편의점 음식을 먹을까 고민했지만 다음에 또 언제 방문해볼지 몰라 비싼 돈을 내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제 호텔 부대시설을 구경할 때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는데 조식 공간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았고 내외국인 비율은 7대 3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조식에서 흔히 나오는 계란 요리와 베이컨 소시지 요리, 과일과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류도 준비되어 있네요. 특이했던 건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직접 내려 먹는 게 아니라 카페처럼 주문을 하면 바리스타가 새롭게 내린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비싸서 왠지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뷔페 맛은 훌륭했지만 가격이 58,000원으로 비싸다 보니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부담스러운 조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럭셔리한 조식을 먹은 후에는 객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시그니엘 부산 숙박을 마지막으로 3박 4일간의 부산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일정을 소화하는데 약 54만 원이 들었는데 5성급 호텔에서 1박을 한 걸 고려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을 여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현황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봤는데요. 비수기인 겨울에 촬영한 영상이라 생각보다 관광객을 많이 만날 순 없었지만 내국인에게만 알려진 여행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마주칠 수 있어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내국인 관광객을 많이 마주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는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일자리 문제 등으로 2030 세대들의 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부산에 300만 명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돼 지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해외도 물론 좋지만 부산과 같은 좋은 국내 관광지도 많이 있으니 국내 관광시장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